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벌써 다 짚고 계시네요. 견갑골, 어깨 죽지 뼈 부위가 심하게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신물이 자꾸 넘어오고 자주 트림이 난다면 이 증세를 의심해 보세요. 과연 어떤 증세일까요? 밑에 보니까 담석,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딱 보니까 간하고 담낭에 담석이 많을 때 오는 증세인 것 같죠. 시작하기 전에 답을 다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내추럴 메더신이라고 하는 자연의학의 대가이신 우리 앨런 게비 박사님과 이경원 선생님의 합동 작품인 자연의학 내 몸 내가 고쳐 쓴다에 있는 3부에 있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을 간과 신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시간부터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어디 그림인 것 같으세요? 우리 인체 몸 중에 담낭 부위입니다. 자, 담낭에 이게 지금 뭐로 꽉 차 있는 것 같으세요? 보니까 담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지금 거의 암 환자들은 기본이고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만성 질환자들에게는 거의 다 이 그림의 상태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한번 이번 시간에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요, 여러분들이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담즙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드시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차고 트림이 올라오고 하신 분들은 대개가 이제 이런 상태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담즙 분비가 왜 안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담즙은 간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 생산된 이 담즙은 주로 담낭에 이렇게 저장이 돼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기기름, 생선기름, 우유 카제인 기름 또는 계란, 기름기 있는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소장으로 이렇게 분비되어서 담즙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방질,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담즙입니다. 자, 그런데 담석이 언제 생기냐면요. 이 담즙에 여러분들이 이 동물성 지방을 많이 드실 때 특별히 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드실 때 콜레스테롤이 많을 때 담석이 생깁니다. 자, 왜 콜테일 에세스틴 박사가 지방이 범인이라고 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심장혈관이 막혀가지고 응급 상황이 와서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할 만한 상태가 될 때 그때도 심장혈관이 막혀서 생긴 거고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와 있잖아요. 요새 뇌졸중, 뇌경색 뭐야 중풍으로 20대, 30대가 와 있는 거 보셨죠? 또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괴사돼가지고 절단해야 될 만한 상태로 오신 분들이 보니까 이 뇌혈관이 막혀 있어서 뇌졸중, 뇌경색 뭐야를 초래하는 병도 심장혈관이 막혀서 말기 관상동맥 질환으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서 철사망으로 막혀있는 기름기로 꽉 막혀있는 심장혈관을 뚫는 일도 그리고 또 간경화, 간암, B형 간염 모든 그래서 얼굴에 황달기, 누리끼리 하는 황달기와 또 흑달기까지 오는 이 모든 이 간이나 담낭 질환 환자들도 또 신장의 결석이나 요로결석 때문에 신장의 신부전증 이렇게 해서 신장 기능 이상으로 이 고생하시는 분들 모든 게 범인이 뭐냐면 지방입니다. 지방. 그래서 콜테일 오늘도 한 그 의료인 가족이 오셔서 추천할 만한 책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가 꼭 읽고 봐야 될 만한 책을 추천해 주세요. 해서 제가 추천한 게 바로 콜테일 에세스틴 박사의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이신 콜트웰 에세스틴 박사는 전 클린턴 대통령의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심장 전문의이기도 하고 또 아주 유명한 그 외과 의사입니다. 심장혈관이 막혔을 때 절제해내는데 아주 탁월한 의사신데 콜트웰 에세스틴 박사는 수술 전문 의료도 알려져 있지만 더 많이 알려진 게 바로 원 다이어트로 약물 말고 식단으로 많은 관상동맥 질환자들의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저지방 채식의 위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모든 병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유방암, 자궁암, 폐암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지방인데 지방을 소화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담즙인데
이 담즙에 여러분들이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 이런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먹을 때 바로 이 단단하게 석회화된 담석. 이 담석을 보니까 어때요? 그게 이런 돌덩어리들이 내 간에 담낭에 축적되어 있었다니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혈색이 하얘지셨네요. 깨끗해지셨네요. 끔찍하셨었죠. 신기하시고 한편으로는 또 좋으시죠. 자, 그래서 이 담석은 담즙에 콜레스테롤이 많을 때 생기고 담석이 생기기 시작하면 1년에 평균 몇 미터씩 커지냐면 2.6mm씩 커집니다. 장난이 아니죠. 담석 꺼내실 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담석이 생긴 지 평균 8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증상? 어깨 축지가 매일 뻐근하고 누르면 아프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얼굴이 누리끼리한 황달기가 오고 피부도 누리끼리한 황달기가 옵니다. 예, 그래서 자, 담석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특별히 복부에, 배에, 오른쪽 위와 그 다음에 등에 어깨 축지, 견갑골 중에서도 특별히 오른쪽에 견갑골 부위가 아주 누르면 심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너무 피곤하고 쑤시니까 아우 나 너무 피곤해 안마좀 받으러 가야 되겠어 하시면서 이 어깨가 뭉쳐있는 분들은 대개 담석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자,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세끼 식사를 하셨지 해독을 해보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음식을 드시면 속이 미어 먹은 것처럼 미식미식 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담석이 많아서 그렇고 그리고 음식 먹고 나면 이 구토가 나는 분들 특별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드시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해 헛배가 부르고 더부룩합니다. 그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트림이 자주 나는 분들 거의 담낭에 간에 담석이 많이 석회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담석이 담도를 막으면 담낭염이 돼서 황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분들은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지방성 간경화 증세가 있는 분들은 뭐 물론이고요. 그래서 담석이 상당히 많으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누리끼리한 황달기가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담석이 있는 사람의 40% 정도는 되게 내가 담석이 아니 40%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거의 다 모르세요. 현대인들이 거의 다 담석이 많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냥 내가 피곤한가 보다. 내가 너무 과로해서 그렇지. 내가 좀 술을 마셔가지고 지금 좀 이 간 기능이 떨어졌나 이렇게 느끼시지만 대개의 분들이 담석에 있는 증상을 느끼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지난번에 어떤 한 분이 신장 해독을 하는 도중에 초음파를 할 일이 있어서 좀 가셨어요. 요로 결석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래가지고 아기 날 때보다 더 아픕니다. 맞아, 구로할 때보다. 가보니까 병원에서 깜짝 놀래요. 초음파를 보더니. 웬 결석이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많이 있는지 그 원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병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오늘 내일에 걸쳐서 신장 결석과 간의 담석들을 이제 제거해야 될 필요성을 좀 경험을 하셔야 되고 또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걸스톤 3 담석의 증상들이 어떠냐면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처럼 특별히 어디에? 복부에, 복부 위쪽에 대장암 있는 분들, 대장에 염증 있는 분들, 궤양성 질환 있는 분들은 대개 담석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부 위쪽이나 백, 등 쪽 또는 이 라이트 숄더, 이 어깨 축지 중에 양쪽이 다 우리하고 이거 피로도가 많으시지만 특별히 오른쪽 어깨 축지가 많이 누르면 아프실 거예요. 이런 부위, 복부나 등이나 어깨 축지에 갑작스럽고도 아주 심한 통증이 오는 게 대개 담석이 많을 때의 증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크레이 컬러드 후라고 이렇게 이 대변의 색깔이 약간 흑 색깔이 납니다. 이 황토 말고 약간 흑색깔의 약간 희끼무리한 흑색깔이 날 때 그때 이제 담석이 많을 때의 증세이고 또 담석이 많을 때는 몸에 조금만 좀 과로를 해도 이 발열 증세와 그리고 오한이 납니다. 발한 증세. 발열과 오한 증세, 발한 증세가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황달기가 있어서 피부가 누리끼리하고 또 눈도 황달기가 있어서 이렇게 누리끼리 할 때는 담석이 상당히 많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너지아 앤 보미팅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드시면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미어 먹은 것처럼 미식미식거리거나 가끔 이제 양치질 할 때도 막 웩웩 하고 구토하시는 것도 담석이 많을 때의 증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담석이 많을 때의 대표적인 증세가 바로 bloating and flatulence라고 하는 이 복부의 팽만감,
배가 자꾸 가스가 차 있는 것 같고 아주 팽만한 증세가 담석이 많을 때, 그리고 부종이 있을 때, 몸에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이제 부종이 자주, 라면 국물만 먹어도 부종이 많이 생기듯이 역시 담석이 많을 때 부종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담석이 많을 때의 증세들을 살펴봤는데요. 왜 이렇게 몸에 담석이 많이 축적이 될까요?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실게요. 여러분들의 주식이 되게 아침 어떤 밥을 드세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어떤 분은 오셔서 저 건강식해요. 보리 많이 넣었어. 제가 보리를 직접 도정을 해가지고 보리쌀밥을 먹습니다. 당뇨라서 하는데, 제가 농부의사 임동규 선생님이 당뇨병에 웬 보리밥? 이런 내용이 임동규 선생님의 책에 있듯이, 보리쌀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보리쌀이나 또는 잡곡밥 다 뭐냐면 흰쌀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P6 피트산염을 위해서 암 환자들이 드셔야 되는 사실 그 주식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이 아닙니다. 보리쌀 또는 잡곡이 아니라 100% 현미로 가셔야 됩니다. 현미에 추가하는 거면 모를까.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곡류의 IP6 피트산염이 바로 여러분의 막힌 뇌혈관을 뚫는 트랩펑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이 골밀도, 뼈밀도가 떨어지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골밀도를 완성시켜주기도 하고, 암 환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항암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단하셔야 돼요. 담석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주로 정제된 탄수화물, 일명 가짜 탄수화물이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이런 것들이나 특별히 지방이 많은 육식, 동물성 단백질의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라고 하는 동물성 단백질과 생선에 많은 메띠오닌 수치, 수은납, 카드뮴 중독뿐만 아니라 중금속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지방들에 의해서 이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에 뭐가 증가할까요? 여러분들 다 오실 때 보면 처음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 다 떡이 져 있어요. 막 이게 뭡니까? 창자 엉긴 것처럼. 그래서 동물의 창자를 보듯이 여러분의 혈관이 다 엉겨 있는 걸 보시는데 바로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되어 있는 혈전 현상이죠. 그래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다 담석이 많다고 보셔야 돼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나 담낭이나 간에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축적이 됩니다. 담석이 엄청나게 축적이 돼요.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혈액의 콜레스테롤이 계속 증가하면 담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담도의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설탕이나 단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야채, 과일을 먹지 않아서 섬유질이 부족할 때 간에서 담즙산 생산이 감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 환자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담즙 분비는 안 돼요, 간에서. 담즙 분비는 상당히 저하되는데 담낭 쪽으로 가면 담즙산 수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신장이나 간 기능이 떨어지고 결석이나 요로결석, 담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이 정제되어 있는 음식들이나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들, 그래서 담낭의 담즙이 분비가 줄어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지면서 담석이 생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담석은 담낭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고 담즙이 아주 농축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 담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로 드시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뭐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이 식사 후에 푸딩 종류들, 디저트 음식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몸에, 간에, 담낭에 담석을 유발하는 집중적인 요인들입니다. 특별히요, 비만에서 내장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지방간 수치가 비례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만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담석증에 잘 걸리게 되고, 또 갑자기 체중을 여러분들이 조금 무리하게 살을 빼도 담즙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져서 담석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체중을 줄이실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물단식 하시는 것보다 암 환자들이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 다 모두가 안전하게 하시는 것은 과일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이 적당하게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단당류이기 때문에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안 쓰고 완전한 해독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물 단식보다는 여러분들이 과일 단식을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죠. 자, 또 담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물론 남성분들은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 수치에 의해서 이 담석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이 담석 발병률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이유가 바로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소암, 자궁경부암, 물론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이 남성분들이 포경 수술을 받지 않았을 때 남성에 의해서 여성들이 감염이 되는 경우에도, 특별히 이제 제가 중국에 세미나를 다닐 때는 여성분들이 자궁경부암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되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위생법에 보면 왜 남성분들이 포경 수술하는 것이 여자들의 자궁경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부부 생활할 때 감염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상당히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온 한 친구가 임신을 위해서 여성 호르몬 요법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어요. 예. 그랬는데 희한하게 얼마 안 돼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득과 실을 잘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예. 호르몬 처치를 받으시면 어떤 이 실이 있냐면 여성 호르몬이 담즙 분비를 억제해서 담즙이 농축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혈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혈액과 혈관에 뭡니까 이 기생충, 담석, 결석 이런 덩어리들이 막 얼마나 많이 완전히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성 호르몬 처치를 받으실 때 상당히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중하게. 특별히 출산을 많이 하신 여성분들이나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신 분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처방약을 먹는 분들, 그리고 비만한 여성일수록 담석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21세기의 불로초 가운데 첫째가 뭐였습니까? 보라색 꽃. 여러분들 드시는 실리마린, 엉겅키. 예. 그게 바로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간을 보호하는 리버 서포트 계열의 뭐 실리마린이나 글루타티온 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간을 보호하고 간에 담석이 잘 축적되지 않도록 비타민C를 드시듯이 간을 보호하는 그런 실리마린 계열이나 그런 것들을 드시는 게 상당히 담석이 잘 생기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담석이 생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입니다. 자,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콜레스테롤 처방약을 드시면 담석이 잘 생깁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낮출 수 있으나 수치는 낮출 수가 있지만 담즙의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오히려 담석이 점점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지혈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지혈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 지방을 제한하셔야 되는데 그 지방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약으로 억제해 놓기 때문에 증세만 없어지는 것이지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게 담석을 자꾸 키우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게다가 이제 담석이 많이 생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타민 E, 뭐 참깨, 들깨 이런 견과류나 종실류에 많은 비타민 E, 천연 토코페롤 성분이나 비타민 C는요, 유기산이나 구연산과 주석산 같은 이런 과일과 채소에 많은 유기산들이요, 담석이 잘 생기지 않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비단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암 환자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가지신 분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모두가 간 건강이 우리 몸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실리마린은 저도 매일 2-3개씩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식을 철저히 하는 분들도 비타민C로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암 환자들이라면 필수고요. 자, 담석이 많이 생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유와 우유 유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슈퍼 나오시면서 이마트 갔다 나오시다가 꼭 맨 마지막에 그 트렁크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예, 요플레 쑥 던지고, 요구르트 쑥 던지고, 예, 치즈 쑥 던지고, 버터, 치즈, 마가린 쑥 던지면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예, 집에 간식으로도 치즈 이렇게 즐기시는데, 치즈는 소의 젖거름이다. 예, What the Health 다큐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닥터 알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들이 우유를 짤 때 보니까 쭉 우유 짜는 걸로 쭉 했는데 보니까 소의 농, 고름들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예, 소의 젖거름이 바로 치즈이다라고 설명한 것처럼 우유 유제품에 대해서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심지어는 라면에도 치즈 라면을 드실 정도로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 카제인이 응고된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유방암, 난소암, 자궁경부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유 유제품이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치즈의 단백질 카제인이 응고되면서 상당히 많은 담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담석의 원인이 뭔지를 잘 진단하셔서 이제 건강한 음식을 드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신 이런 그 호르몬성 암을 유발하는 우유 대신에 여러분들은 어떤 우유를 드시면 돼요? 여기서 배우신 것처럼 요리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넛밀크, 견과류로 우유를 만들어 드시거나 또 두유를 드시면, 그래서 저녁에 호두나 캐슈넛, 아몬드를 견과류 로스팅된 거 드셔야 되죠. 간 안 된 거. 예, 로스팅된 거는 효소 억제 물질을 날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견과류에는 효소 억제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독소를 다 밤에 침수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담가 놓으셨다가 생견과류를 아침에 보면 구정물이 줄줄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2번, 3번 씻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견과류 한 컵당 물 2컵을 1대2 비율로 넣어서 고속 믹서기에 드르륵 가르면 뭐가 돼요? 아주 건강하고 고소한 넛밀크, 아몬드로 하면 아몬드 우유, 캐슈넛으로 하면 캐슈넛유, 브라질 넛으로 하면 브라질 넛으로 해서 여러분들 배우신 것처럼 비타민 B12가 많은 너트 중에 바로 브라질 너트와 캐슈넛은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여러분의 모든 종양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담석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여러분들은 제한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자 이것들을 제한할 때 아주 암이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해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암 전문가들은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암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만큼 우리가 정말 이 암과 너무나 친숙해져 있는 상황이라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담석이 생길 확률이 증가하고 특별히 담낭에 염증이 있는 사람의 95%는 담석이 꽉 잠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식을 소화할 때 분비된 담즙의 98% 대부분은 소장에서 다시 흡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소장에 염증이 있는 분들 많으시죠? 위장, 소장 보시면 소장에 흡수도 안 되고 염증이 있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소장으로 재흡수가 안 돼서 담낭의 담즙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계속 담석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에게 왜 많은 암 전문가들이 그렇게 미국, 캐나다의 아주 중증 요양병동에서 이 암 환자들에게 5단계 해독을 할 뿐만 아니라 안드레아스의 모리츠의 의사들도 막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에 모두가 공감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연의학에서도 계속적으로 대장이 청소하는 것이 이 암을 없애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대장부터 시작해서 기생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신장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간 청소를 해서 담석을 다 빼내고 마지막에 혈액이 혈전 현상이 없이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아도 고혈압 약을 드시지 않아도 혈액이 동글동글하게 이 세포혈과 적혈과 아주 산소가 잘 위장으로 대장으로 간으로 신장으로 잘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암을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데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누이 공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아마 많은 학계 연구 논문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06명의 흰 피부를 가진 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담석이 주로 많이 생기는 사람들을 봤더니 주로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 담석이 생길 확률이 2배로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추후에 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래서 햇볕을 많이 쪼이면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가 이제 신장이나 간으로 흡수가 되면서 모든 그 면역력을 많이 올려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햇볕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쪼였을 때라면 모를까. 그래서 피부가 많이 검게 그으신 분들은 25.6배나 담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 환자들과 만성질환 환자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음식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크론씨, 비단 크론씨 질병만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닙니다. 대장암, 대장염 환자들만 음식 알레르기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암 환자들이라면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들이라면 모두가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한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음식 알레르기가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루텐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글루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든 빵에 글루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쫄깃쫄깃한 맛. 예, 그것을 위해서 국수들, 거기엔 다 100% 글루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안 드시는 분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면 대표적인 음식 알레르기 가운데 글루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글루텐. 그래서 글루텐에 민감하신 분들이 크론씨 질병이 있는 분들이 되게 글루텐에 민감하시고 과민성 대장염이나 궤양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대장암 환자들이 글루텐에 상당히 민감하세요. 암 환자분들은. 자, 그래서 이 음식 알레르기는 이 담낭의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담석을 계속 키웁니다. 음식 알레르기 식품. 대표적인 게 한 연구 결과 알레르기 음식을 먹지 않은 환자는 담낭에 통증이 전혀 없는데 알레르기 음식, 빵을 드시거나 이러면 통증이 와요. 담낭 부에 통증이 오면서 막 배에 복통이 오고 뒤집어집니다. 예, 근데 알레르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전혀 반응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 음식을 먹으면 담도가 붓고 막혀서 담즙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담낭뿐만 아니라 대장까지 문제가 옵니다. 예, 그래서 가스가 찬 것 같고 자꾸 이 복부에 통증 오는 이유가 바로 이 담석 때문에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담낭의 통증을 일으키는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음식이 여기 보시니까 뭐가 1위입니까? 92.8%나 이 담낭의 통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보니까 1위가 달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달걀. 달걀이 바로 대표적인 알레르기 음식의 92.8%가 1위고 두 번째가 돼지고기가 63.8%입니다. 세 번째 닭고기는 34.8%, 자, 우유의 카제인 성분은 24.6%,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가 21.7%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카페인 음료는요, 여러분의 몸속에 수분을 4컵, 5컵 정도의 수분을 뺏어갑니다. 커피 한 잔에 대략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카페인 음료를 제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암은 산소가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하면 계속적으로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모든 병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루에 복수나 흉수가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물을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 드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혈액도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담석이 많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알코올성 간경화죠. 물론 간경화, B형 간염, 예, 간암은 말할 것도 없이 담석이 많겠죠. 그래서 뭐 간암 환자들, 담낭암 환자들, 담도암 환자들이 이 간 청소나 담도 청소를 하고 나면 증세가 통증이 사라지면서 증세가 엄청나게 완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 원인이 담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아셨어요.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 그리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그리고 글루텐, 밀가루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담석을 촉진하는 그런 원인이었다면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담석을 제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간 청소하실 때 맨 마지막 날 드시는 게 있어요. 6일 동안은 뭐 드셔요? 사과 주스를 드시죠. 그냥 과일 주스가 아니라 사과산이 간에 있는 담석을 부드럽게 유화시켜줍니다. 녹여줍니다. 딱딱하게 이 칼슘화되어 있는 담석을 부드럽게 녹이기 위해서 6일 동안 사과 주스를 드시는 거예요. 사과산을. 그리고 마지막 날 6일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드시는 게 바로 4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20ml에 180ml에 뭐를 드셨어요? 예, 앱섬 솔트와 함께 예, 자몽 주스를 드셨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 보시면 많은 양의 올리브 오일은 담낭을 이렇게 쪼그라들게 수축시켜요. 그래서 담석이 많이 유출될 수가 있어서 담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청소하실 때 드시는 것과는 예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특별히 올리브 오일에 있는 올레인산 성분이 토끼 실험에서 한번 해봤더니 담낭의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담석이 많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담석이 많은 분들은 올리브 오일을 조금 제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도 산화시켜서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실 때도 건강식을 하시는 분들은 기름을 두르고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가열하지 마시고 양파를 많이 깔거나 또 물을 채소수를 넣고 볶으세요. 야채를 많이 넣고 양파를 많이 넣고 볶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불을 끄고 올리브 오일이든 아마시 오일이든 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활성산소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담석이 많으신 분들에게 좋지 않은 식습관과 좋은 자연치료법을 보자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글루텐이라든가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정제 식품들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자,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 기름기 있는 음식, 튀긴 음식,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이거 다 뭐냐면 지방이에요. 지방.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단 음식들, 예, 미네랄을 다 뺏어가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 그리고 카페인뿐만 아니라 디카페인조차도 담석을 많이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이든 디카페인이든 제한하시는 게 좋고 평상시에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 주의를 가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좋지 않은 식습관이라면 담석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자연치료 식단은 뭐냐면 저지방 채식 식단이겠죠. 저탄고지일까요? 저지방 채식일까요?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먹는 저탄고지식? 아니면 지방은 아주 제한하고 채식 식단. 자, 저지방 채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탄고지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저지방 채식이죠? 다들 부끄러우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야채, 과일, 통밀, 현미, 가공하지 않은 곡류에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이나 섬유질 성분은요, 단백질, 지방질보다 가장 중요한 성분이 섬유질입니다. 인체의 생리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 변비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암의 시작은 변비에서부터 와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셔서 좋은 영양소는 피와 되고 살이 되지만 좋지 않은 젖산 피브로산 독소들, 담석이 생기게 하고 또는 결석이 생기게 하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다 젖산 피브로산은 대변으로 소변으로 다 배출이 돼야 돼요. 예, 요산이나 단백뇨로 빠져나오듯이 영양가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독소가 배출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배출이 안 되고 축척이 되면 이게 다 암이 되는 겁니다. 담석이 되고 결석이 되고 기생충이 되고 젖산 피불산 이런 애들이 단단하게 석회화된 것이 암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5단계 해독은 이런 이 원인 물질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저탄고지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IP6가 많은 콩 종류들, 햄프씨, 천연 알부민이라고 불리는 햄프씨,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햄프씨드로 많은 이 간암 환자들, 이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햄프씨, 또 아마씨는 버드윅 박사가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노미네이트된 이유가 바로 아마씨는 특별히 부인병, 유방암이나 자궁암 환자들은 달고 사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마씨가 염증을 없애는데 얼마나 탁월한지는 여러분 누누이 아침마다 아마씨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 황단백질인 아침에 콩물이나 넛밀크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높아서 염증을 더 빨리 억제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씨 그리고 또 뭐 드세요? 예, 여러분들이 기운 없어요. 해독을 많이 했더니 기운이 없어요 하실 때 뭘 드시면 돼요? 예, 마야 문명이 가장 힘이 센 세계의 가장 힘이 센 문명이 마야 문명인데 바로 치아씨드를 주식으로 먹기 때문입니다. 근데 치아씨드는 그냥 드시면 흡수가 안 돼요. 물에 10분 정도 불려놨다가 젤라틴처럼 끈끈하게 형성이 된 상태에서 드셔야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섬유질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콩고기를 만들 때, 예, 이 글루텐 프리로 만들 때 이런 씨앗들을 넣어서 씁니다. 치아씨드도 쓰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 담석을 없애는데, 담석이 잘 생기지 않는데 도움이 되는지,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IP6 피트산염을 통해서 뼈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 골조성, 골괴사, 본 네크로시스, 뼈밀도가 떨어지는 분뿐만 아니라 뇌혈관이 막혀있는 분들, 그래서 이 뇌에 꽈리가 있는 분들 죄다 IP6 피트산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최근에 이제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제는 인식을 하고 계시죠?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이건 뭐 대장암뿐만 아니라 모두가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오메가3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드시는 채식을 해도 간헐적으로 고기 드시는 분들보다 병이 더 많고 빨리 돌아가시는 이유가 바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안 맞는 것도 이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안 맞아서 오메가3가 1, 오메가6는 4, 1대4나 1대1 이하여야 하는데 모두가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고 튀긴 음식, 지방기가 많은 것들을 많이 드세요. 예, 뭐 식물성 기름이건 뭐건 올리브 오일로 맨날 지지고 볶고 지글지글 자글자글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안 맞으면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먹는 걸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건 기본이에요. 예, 뭐 락토버고 패스코고 기본입니다. 기본. 뭐 완전 비건이건 간에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잘 균형 맞추셔야 돼요. 가장 좋은 오메가3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DHA, EPA 생선 오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은, 납, 카드뮴, 이 중금속을 많이 축적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오메가3 오일이 뭐였어요? 들깨하고 아마씨가 1입니다. 예,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씨를 쓰시고 폐암 환자분들이 이 아마씨 오일로 굉장히 또 폐암도 도움이 되지만 유방암 환자, 난소암, 자궁암 환자들은 필수입니다. 예, 씨앗 종류들. 오메가3. 그래서 지금 이제 뭡니까? 이 엘렌 게비 박사님도 계속적으로 21세기에 가장 좋은 불로초 중에 하나가 오메가3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아마씨입니다. 아마씨. 예, 아마씨 꼭 드셔야 되고 비타민C, 멀티바이타민, 그 다음에 실리마린 이거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암 환자라면, 암 병력이 있던 분이라면, 그리고 상고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영양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로 드셔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그래서 에센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혈액이 계속 혈전 현상이 생기지 않고 담석이 딱딱하게 석회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혈액 정화제가 바로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을 하루에 8컵 이상 드셔야 되는데 참 희한한 게요. 고지혈증이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암 환자들은요. 국도 좋아하시고 찌개도 좋아하시고 이온 음료도 좋아하시는데 물하고 안 친해요. 세포의 탈수에부터 목이 말라서 물을 드시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암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하루에 8컵 이상, 모델들만 그렇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뻐지려고. 이뻐진다는 건 뭐냐면 모델들이 그래서 건강식을 좋아하잖아요. 채소 과일 많이 드시잖아요. 예. 속이 이뻐야 내장이 이뻐야 겉으로 표현이 되죠. 피부로. 그죠? 그래서 아무리 수술해도 소용없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예, 건강식입니다. 건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디톡스. 그래서 물을 하루에 8컵 이상 드시고 질 좋은 이 멀티바이타민 계속 강조하시죠. 지금은 현대의 토양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사과 하나만 먹어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던 사과산이나 구연산, 주석산이 지금은 사과를 50개 정도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답니다. 이게 올바른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봐도 여러분들은 한 달 정도 지나면 해독이 되고 난 상태에서 대장 폐색이 뚫린 다음에는 영양,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흡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속에 담석이나 결석이 많아서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는 것도 한 원인일 수 있겠고 토양 오염 때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흡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티바이타민 정도나 비타민 C 정도는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먹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도 건강식을 하지만 이 간에 담석이 잘 생기지 않도록 비타민 C를 계속 먹어줘요. 예. 사과산이나 구연산, 주석산이 들어가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에 대해서 담석이 생기지 않는 자연치료법 식단을 보셨는데요. 자, 이제부터 담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자연치유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1위가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석이 많은 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비타민C를 계속 드시라고 하는 게 그래요. 비타민C,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이 들어가면 담석이 잘 안 생깁니다. 암 환자는 필수고요.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 하시고 비타민C 고용량 주사 맞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안정된 거는 과일과 채소가 1위지만 그것도 아직 흡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조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담석이 잘 생겨요. 그래서 하루에 2000ml면 상당한 분량이죠. 여러분들은 3000씩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메가도스 요법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하루 2000 정도를 복용하면 담석이 생길 확률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리지널 비타민C 파우더 예, 그거를 조금 드시는 게 상당히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페퍼민트 오일, 유칼립투스 오일하고 비슷하게 페퍼민트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페퍼민트 향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요 박하 기름이 담석이 잘 안 생기게 합니다. 예, 멘톨 성분이 많은 페퍼민트나 유칼립투스 오일도 그렇지만 요 박하 기름은 이제 옛날부터 많이 사용했는데 담석이 생기는 것도 여러 해가 8년 정도 누적이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요새 아이들 때부터 지금 얼마나 엄마들이 뭐 치즈, 햄, 베이컨, 소세지, 가공육을 얼마나 먹입니까? 그래서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은 댓글에 이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님, 영양학 박사님인 짐 메이어 박사님이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에 계란 2개씩 매일 먹이는 거, 그 다음에 뭐 가공육 먹이는 거, 커피 먹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 그래요. 나 남편 매일 그렇게 빨리 죽으라고 먹였어요. 근데 나 모르고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제가 일부러 알고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 모르면 예, 참 우리 가족들에게 굉장히 이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건강에 대한 지혜, 영양의학에 대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나 어떤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양의학입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제가 거의 한 반평생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담석이 생기는 것도 여러 애가 벌써 어려서부터 생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 체중이 요새 120kg라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맨날 와서 이 다이어트 방학 때마다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담석이 무지무지 많겠죠. 그래서 오래 걸리지만 담석을 녹이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계속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도 중요하지만 당분간은 비타민C를 좀 드시고 또 페퍼민트 오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페퍼민트 오일 즉 박하 기름은 담석을 녹이는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여러 해를 복용하셔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드신다고 하실 때는 4분의 1 티스푼 작은 티스푼 정도 하루에 2번이나 5번 정도 충분한 양의 물에 타서 여러분들은 유칼립투스 오일을 식용으로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폐기관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유칼립투스 오일이나 요 허브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이 아로마 테라피 요법을 활용하시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통증이 심하실 때 오래가는 오일을 활용하셔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허브에는 굉장히 좋은 천연 치료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단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 또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박하기름, 페퍼민트 오일은 이 대뇌를 흥분시켜서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아침, 점심에 좀 드셔도. 그리고 이제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심박동이 빨라져요. 그래서 이런 멘톨 성분이 많은 이런 오일 종류를 흡입하시거나 이 이날레이션을 좀 냄새를 맡거나 또는 이렇게 물에 이렇게 몇 방울 타서 드시는 분들은 저녁에는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어서. 자, 담석을 제거하는데 잘 생기지 않게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첫째 비타민 C였고 두 번째가 페퍼민트 오일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비타민 E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맨날 하늘마을 식단에 보시면 들깨, 참깨 이런 거 드시는 거. 예, 염증 소금에 저희가 비타민 B12인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에다가 참깨, 들깨,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거 매일 드시는 거. 이 비타민 E가 부족해도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이 노화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타민 B군과 E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과류와 종실류에 많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적당히 드셔야 되는지를 이제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런 걸 드시면 노화도 예방하지만 담석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간이 건강해지고. 자, 여기 보시면 네 번째는 포스파타이딜 콜린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레시틴 성분입니다. 자, 레시틴 성분은 대표적인 게 지방을 녹여줘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기름기를 다 녹여줘요. 쫙쫙 흡착합니다. 자, 이 레시틴이 어디에 많냐면 어디에 많을까요? 유방암 환자, 자궁암 환자, 난소암 환자가 꼭 드셔야 되는 콩에. 콩 속의 대표적인 지방 유화제가 레시틴 성분입니다. 그래서 포스파타이딜 콜린은 레시틴에 포함되는 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담즙에 이 레시틴을 넣어주면 담즙이 녹아요. 담즙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담석이 쭉쭉쭉쭉 녹아져요. 그래서 콩하고 친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하실 때 현미 100% 현미에다가 현미 맵쌀에 찹쌀을 조금 넣으신 다음에 뭐 2대1 비율이나 뭐 2대 0.5 비율에다가 강황을 조금 넣으시고, 강황은요 유방암, 간암, 폐암에 아주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넣으시면 돼? 콩을 넣으셔야지, 콩을. 예, 레시틴 성분이 있는 콩을 조금 많이 넣으셔서 드시면은 담석이 쭉쭉 녹아요. 지방을 다 분해해서 여러분의 내장 지방과 암을 유발하는 이 내장 지방과 뱃살이 쭉쭉쭉쭉 줄어듭니다. 그래서 레시틴 성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천연 치료제로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하늘마을에 많이 여기저기 지금 많이 있죠. 요거 많을 때 이거 잘 말려가지고 쓰시는 분들 많은데 요걸 차로 드셔도 돼요. 그래서 실리마린, 대표적인 엉겅키죠. 이 엉겅키가 약재로 천연치료제로 나와 있는 것이 실리마린이나 리버서포트입니다. 리버서포트의 주성분이 실리마린이에요. 요거를 웬만한 분들은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주방 식구들 음식 간 많이 하시는 분들 실리마린 좀 드셔야 돼요.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리마린을 좀 엉겅키 요 과를 좀 드시고, 강황은요 필수입니다. 하늘마을 밥이 노랗죠. 왜 노란지 아세요? 강황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반드시 강황을 드셔야 돼요. 전립선암, 난소암, 유방암, 자궁암, 호르몬성 암 환자들은요 이 강황이 굉장히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환자들 어떻게 하시죠, 최 선생님? 제가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전립선 암 환자들 하버드에서 어떻게 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뭘 먹였습니까? 예, PSA 수치 높은 분들에게 여러분들 매일 드시는 거 있잖아요. 세 가지. 도마도 숲에다, 강황에다가 대표적인 징크 성분인 아연. 따로 먹으면 각개전투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세 개를 같이 먹었더니 염증 수치가 팍팍팍팍 줄어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민들레, 강황. 그래서 모든 암 환자들은 필수입니다. 이 건강한 사람도 건강해지시려면 드시고요. 뭐 위암이고 폐암이고 대장암이고 췌장암의 특효약이잖아요. 이 간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들레, 여러분들이 드시는 천연 항암제로 쓰신 골든실 루트의 베리베린 성분은 사실은 민들레과예요. 민들레하고는 좀 다르나 민들레과입니다. 그래서 항암, 항염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엉겅키나 또는 이 실리마린이나 강황이나 민들레과는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이 담석이 잘 생기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담석을 잘 생기지 않게 해서 여러분이 지방간 수치나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억제해서 건강을, 간이 튼튼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 참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